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사랑제일교회 본관 그 교회 건물 자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명도 조합 쪽에서 장수영 조합장이 불법적으로 명도 집행한 그 재판이 1심 판결을 갖고 했는데 그 재판의 항소심이었어요. 이제 조합 측에서는 그 변호사는 재판 이겼으니까 또 뭐 특별한 재판 없이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했고, 그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북부하고 완전히 재판장이 다르게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은 어떻게 됐냐면, 조합 측에서는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자기 소유권을 취득했고 80을 공탁했으니까 당신은 불법이다 라고 해서 나가라는 건물 인도 소송이 하나가 있고, 이에 대해서 교회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수용 대상자가 아니야, 우리는 이미 대토를 함으로써 분양시를 했다고. 분양시를 했으니까 뭐야, 조합원 지위를 잃어버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금액의 다과 여부 상관없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1심에서는 그 재판 자체를 아예 심리를 안 하겠다고 각하를 해버렸어요. 아예 안 하겠다. 근데 고등법원에서는 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부터 전제가 됐으니까 수용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따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합원 지위 확인을 재판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명의 증인 신청을 했었어요. 당시 조합 측의 총무이사였던 백순웅 총무이사와 그 다음에 교회 쪽 파트너였던 우리 황철구 장로님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했더니 검토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합 쪽에서는 둘 다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근데 재판장께서 신문상을 내라 그러고, 그걸 한번 그런 분양 시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조합이 그 설립 인가 난 이후부터, 그리고 2013년 분양 시정 과정, 그다음 관리 처분 인가, 그다음에 대토 합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고등법원 재판장 3분이 계신데 다 대등한 고등 부장 판사들이 있어요. 근데 요 세 분 다 판사님들이 그러면 한 사람을 채택하겠다라고 해서 당시 총무이사였던 백순웅 총무이사를 증인 채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지난주에 이제 재판 기일이 목요일 재판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조합에서는 극구 백순웅 장로가 교회 안수집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 그 논리가 잘못된 것이, 그분은 교회 집사, 물론 교회 분도 맞다. 근데 교회 안에는 대의원도 교인 그 조합원도 있고, 그치. 또 조합원도 상당수고, 네. 또 마찬가지 심지어 조합장까지 이 교회 다녔다, 집사였다.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재판장이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했잖아요. 네. 재판장 3분들이 확실히 알게 됐어요. 네. 뭐냐면 그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2013년도 7월 달에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그 분양 신청이 뭐냐면, 양식에 아파트하고 상가 분양 신청을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교회가 거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셔서 당시 총무이사였던 백순 장로에 대해서 재판장이 묻더라고요. 경력은 어떻게 언제부터 됐냐 그랬더니 추진위원장 2008년부터 시작했고 2010년도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무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13년도 교회는 왜 분양 신청 안 했냐. 그래서 교회 쪽에서 분양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양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땅을 여기 교회 부지와 저 10- 그쪽 부지랑 맞바꾸를 하기로 한 것이 우리는 분양 신청으로 봤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 조합원들은 어때요? 낡은 땅을 갖고 있잖아. 연립주택을 갖고 있으면 연립주택에 뭘 갖고 있어요? 땅 지분 갖고 있죠. 조금 있지만. 그 다음에 건물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고 새로운 아파트의 지분을 받고, 그렇죠. 그 위에
아파트 건물을 받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네. 그러면 같은 사업부지 내에 사랑제일교회 땅 7,000평을 넣고 저쪽 땅을 바꾸기로 한 거다. 여기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부지 내를 바꿔주는 거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분양 신청이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구청에 그 당시 총무이사가 확인해 보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그냥 합의를 하라 그래서 그때 조합 그 분양 신청으로 우리가 사실상 봤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고 2016년 10월 달에도 부지를 딱 정해 또 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 그리고 2017년 4월 달에 획기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종교 부지에 분양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현금 청산자로 분류하고, 현금 청산자 분류되면 어떻게 해요?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어느 교회, 가락동 지역이에요. 그 교회가 우리 사랑제일교처럼 얼마 주는 걸로 하고 나가라고 들어갔더니 이제 관리처분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조합이 이겼어요. 근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4월 달에 획기적인 판결을 내려요. 그때 어떤 판결을 냈냐면, 이거 그렇게 하는 정확한 분양 신청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분양 신청은 무효다. 그래서 취소시켜버려요. 그게 2010년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이 조합도 그렇고 교회 다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 그 직후인 석 달 후인 2017년 7월 달에 관리처분이 나거든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왜 그때 안 했느냐가 또 핵심이었어요. 3개월 내에 취소시키면 바로 취소가 됐는데, 그랬더니 거기하고는 다르다. 거기는 종교부지에 지분이 없었다. 아예. 그러니까 지정된 종교부지 용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다른 거고, 사랑제일교회는 이미 서울시부터 이미 필지가 딱 정해져 있어갖고 그거는 당연히 정해진 것이고, 단지 건축물에 대해서 평당 얼마만 지는 것만 정해진 거지 그 외에 안 정해진 게 없었다. 그래서 믿고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매주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황철구 여기 장로님과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안 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그 합의에 따라서 2018년도에 땅에 대해서 다시 확정된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만 산정하는 걸로 했다가 대의원도 오케이 됐었어요. 근데 그 대의원 결의에서 뭐냐면, 이제 그러면 건축비하고 이사비를 얼마로 생각할지 그것만 이제 계산해서 총회로 올려라 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 1월, 3월, 4월 세 번 협상하다가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한 번 냈는데 안 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장님 제일 중요한데, 조합 그 구청에서 반대를 하고 뭐 금지한 것처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확인했어요. 근데 그것은 불허한 게 아니라 양식이 없으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상가 아파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양식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교회 얼마 이렇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였다고 하니까 재판장님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은 뭐냐면 건물 인도 소송이잖아요. 네. 인도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조합은 지위 확인 소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지위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80억 소송 자체가 그 법적으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대상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 측에서는 증인을 못하도록 했지만 재판장님은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북부에서와 달리 조합은 지위 여부터 지위가 맞느냐, 첫째. 그러면 지위가 맞으면 수용 자체가 불허가 되니까 그거 먼저 따져봐야겠다라고 해서 심리가 됐어요. 그래서 2월 25일 날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그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인도 자체로만 봤을 때 조합 측에서는 여기가 등기부등본 하나만 가지고 여기가 사랑제일교 전체가 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청에 저희가 우리가 성북세무서에 확인했더니 그 사용대차나 임대차 이런 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증을 다 내줬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구청에 이제 자료를 그 문서 보내라는 걸 채택해 줬는데 판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고인 조합 측에서 네. 이 교회를 전부 사랑제일교회만 쓰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증 다 했냐고 물었어요. 그 뭘로 입증했냐 했는데 등기부등본은 하나요. 그건 현장 취재를 안 하고. 안 했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아파트 등기등본이라도 우리가 세를 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그 없는 것처럼 되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다퉜잖아요. 점유자가 대우권도 있었고 내가 그 얘기했어요. 8.15 집회 때 126만 건 문자를 발송한 단체. 네. 그 단체는 뭐예요? 대우권이라는 네. 단체가 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랑교회 전화번호를 했다고 하는 단체가 네. 그 단체가 여기 있다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 선교은행은 사업자 등록이 있어요. 네. 맞아요. 주식회사 되려면 어떻게 돼? 임대차 계약이 들어가야 돼. 네. 그다음 기독자유당이 등재되려면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계속 해왔어요. 바이블랜드 선교회도 네. 그 비영리지만 그 등록을 하려면 고유번호증을 받으려면 사용대차나 임대차가 들어가야 돼. 네. 그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네. 점유자가 있다는 것만 확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그 고등법에서 그걸 원고 측 보고 입증하라 그랬거든요. 네. 저보고 제가 입증하겠다 했더니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얘네들이 입증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랑 갔다 오셔가지고 분위기를 보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 교회에서 이 소송 제가 5월달에 교회에 처음 와서 이 소송을 했는데 기존의 이 북부나 여기서는 한 번도 우리 설명을 안 들으려고 했어. 네. 근데 이 고등법원은 다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재판 분위기가 좀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이렇게 교회를 지키려고 저지하려고 했던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우위를 갖게 돼요. 뭐냐면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져가가지고 뚫어내려고 했으니까 네. 그걸 저항하려고 했다는 건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셔가지고 이 법원 분위기도 아주 좋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 피를 바르고 네. 뿌릴 때 이 안에 영적인 보호하는 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재판장의 분위기가 이게 확 뒤집어지는 느낌을 제가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 믿음으로 계속 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게.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